스타트 기술자인데 지난주 우리 벤치 창업학회 갔다 왔는데 사실은 여기 생업적인 부분 때문에 못 가신 분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또 원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또 보강이라는 게 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배치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동영상 전용으로 해서 배치하는 걸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돈을 벌써 돈을 엄청 내놓는데 안 가면 이제 한 300 이상 350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오기 전부터 이제 예정된 거라서 제가 한 주는 그날 또 아마 동영상으로 대처를 해서 여러분들 양해를 받을 거고요. 그때가 아마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 그리고 오자마자 14일날 또 대만을 출장을 갑니다. 여러분하고. 그래서 그리고 혹시 여기 대만 요번에 가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어유 가십니까? 여기 손 확실하게 좀 들어봐 주세요. 두 분, 세 분, 네 분, 6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신청 기간 됐나요? 아니면 이제 끝났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며칠까지? 지금 웬만하면 둘째 주까지는 끝내는 겁니다. 둘째 주까지. 지금 40명까지 하려고. 지금 몇 명 됐어요? 지금 26명. 교수님까지 다? 예, 교수님까지 하면은 32명. 예, 그 정도. 그러면 10분 정도 더 여유가 있는. 한 30명.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번 좀 같이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2박 3일 동안 가는데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어떻게든 재밌게 해드려야지 다음에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나머지 안 가신 분이 또 어떻게든 좀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좀 좋겠고요. 그래서 못 가시는 분 다 사전 기차는 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둘째 주까지 남았다니까 진짜 무리수를 둬서라도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벤처 창업학회 요번에 갔다 오신 분 한 분 네 분. 사실은 그 사진 보셨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린스타트가 뭐냐면 린스타트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야. MVP 오늘 뭐 발표를 하겠지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 벌써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린스타트에서 MVP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뭐야? 했는데 말로 하면은 도저히 이거 뭐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주얼화 시켜서 최소의 그 노력으로 최소의 어떤 걸 가지고 비주얼화 만질 수도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보게끔 한다든지 이런 비주얼화 시켜서 내놓는 거를 MVP라고 해요. 미니멈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하도 이제 물어봐야 이제 전문가들 미니멈 비주얼 라이징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프로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제안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요. 왜 이게 MVP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냐면 창업 분야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지금 야 그게 미니멈 밸류 프로포지션이야 막 이러면 그것도 맞고요. 미니마이징 비주얼 프로덕트에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이 좋은 게 제가 이제 대학교 처음에 갔을 때 경영학과도 아닌 게 그렇다고 그 기술 쪽도 아니니까 중간이니까 제가 뭐 말하면요 교수님들이 파치를 못해요.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뭘 말해도 조심스러워. 왜냐면 다 과거로부터 정립돼 있으니까 뭘 말하면 공격을 당해요. 정립이 다 돼 개념적.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는 기계, 전자, 특허, 로봇, 뭐 창업 중간이니까 뭘 말해도 겁나서 못 들어와. 들어오면 박살나니까. 당신
내가 만약 뭐 말하면 기술사업화 9단계 하면서 딱 말하면 아 9단계 그게 뭐냐 뭐 경영학적으로 아니 당신 그 기계공학 알아? 모르는데? 그럼 빠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만들어요. 차원을. 그래서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링을 다른 차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싸우자. 그래서 맨날 우리는 기득권 공부 뭐 배웠다가 다시 인출하는 그런 것만 맨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는 네 영역이고 내 영역은 다른 거야.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그럼 여기 오면 지는 힘도 못 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창직이거든요. 창직.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맨날 그 수능에서 1등하고 해가지고 대학도 뭐 S대 가고 거기서 또 그 경험을 쌓아가지고 또 자격증 따가지고 또 S 전부 S야. S 삼성에 또 들어가. 거기서 또 이제 들어가자마자 또 나오기 바쁘네. 내 친구 보니까. 나와가지고 또 뭐 어디 하여튼 자기는 자실현은 많이 해. 그렇잖아요. 계속 1등이가 자실현만 하다 끝나는 거야. 자기 만족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 거냐? 아니 네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내 같은 삶으로 차원을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 거기 너 싸움 내보다 잘해? 싸움 쪽에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새로 하면은 그 사람이 넘보지 못하는데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내가 기계공학만 했었으면 사실은 옛날에 명장이 왜 명장이 나왔냐면 나이가 60까지 딱 근무하고 10년 바짝 이제 그 살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을 최종 직업이자 거기 한우물만 파는 그게 최종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좋은데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다 보니까 어때요? 성적에 따라서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좋은데 가는 게 옛날의 그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프레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오히려 50의 정년퇴직이 더 앞당겨지고 그것도 50도 많이 지금 뭐 48세, 47세 되면 부장 달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적어지는데 그 나머지 50세를 어떻게 살아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 프레임으로 하면 아버지는 맨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그게 아버지들이 말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70세 프레임. 그런데 우리는 100세인데 우리는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사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직장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그 처지 그게 최종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될 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차원을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이 직장에서의 경험이 하나의 차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으로 인식을 했을 때 대학생들이 취업하는 것도 사실은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무조건 연봉 많고 남이 선호하는 직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으면 그러면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떤 차원을 찾아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천에 주물 공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평생 있을 거 아니잖아. 30년 있는다면은 차원이 달라지지만 그죠? 생각이 달라지지만 나는 뭐 한 2, 3년, 1, 2년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한 3년 빡세게 한번 그 세상을 해보고 싶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지겠지. 미세먼지 많이 먹고 중금속 좀 오염되고 그렇지만 3년 하는 건 할만하죠. 그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위장 취업이잖아요. 거기 한 3년 전략적으로 갔다가 그래서 빡시게 하면요. 또 직장 상사가 잘 봐가지고 그만두려면 못 그만두게 해. 왜냐면 그 사람은 진짜 재밌거든. 3년 한다고 하고 생각하니까 뭘 시켜도 어려운 일만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우전자 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학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턴으로 해가지고 대우전자에 월급을 받으면서 미리 입사를 했어요. 4학년 1학기 마칠 때쯤에. 그때 제가 마음이 어떻게 생각났냐면 어차피 하는 거 공부하면 더 하는 거죠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일반 대학원을 4군데를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대학원에서 한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걸렸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내고 1년 휴학하고 그때부터 1년만 내가 회사를 전략적으로 한번 다녀보자. 그리고 난 대학원 가서 풀타임을 하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서울유학대학 빌딩 그 16층에
거기서 그 장거리 앉아있던 그 자리에 화장실 앞에 자동문이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뒤에가 화장실인데 목소리 크다 보니까 여자들이 불안해서 볼일을 보는 거는 민원으로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하면 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여자들이 앉아있다가 막 들어올 것 같다 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 1년을 다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만둔다 생각하고 다니니까 어차피 잘리는 거 한번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열심히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한번 잘리면서 트래직하게 한번 나오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잘릴 일만 찾아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뭐 어려운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잘리기 위해서 진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가서 이거 내가 하겠다. 속으로는 내가 잘려서 좀 위로를 받고 하겠다. 이거 잘린다고 그때 뭘 했냐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오토캐드로 2D를 하는데 3D를 하면 이거는 너무 힘든 거거든. 막 하여튼 맨땅에 헤딩하는 게 성질 다 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피처가 한 100피처라 이거 피처가 한 100개만 들어가면 돌아가질 않아. 한 번 이렇게 뭐 하나 그리고 나서 밖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면은 또 돼 있고. 그 컴퓨터 그래픽 성능이 안 좋으니까 로테이션 한번 딱 시켜놓으면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탁 해놓으면요. 짜잔! 짜잔! 이런 거야. 근데 한 50피처까지는 잘 돼. 그러다가 한 100피처 되면 이제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차면은 막 버벅대는 거야. 똑같은 거야. 푹 성질이 막 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더 성질 나는 거는 한 달 작업했는데 세이브 에이즈 잘못해서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배속 받은 데는 성질이 다 완전히 진짜 성질 다 버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히스테리를 어떻게 발산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갔더니 전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일단은 컴퓨터 그거 하는데 오줌 소태에 걸린 사람 기분이고, 그러니까 오줌을 안 누고요. 계속 이거 하나만 더, 이거만 하나 더 이러다 보니까 오줌을 막 몇 시간씩 참고 이러다가 쫓아가 오줌 누고 와서 빠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전부 그 오줌 소태 걸리고 성질 더럽고, 그러고 저녁에 또 술 많이 마시고 또 그 다음날 술 기운이 아침에 와가지고 죽어 있다가 또 낮에 되면 또 살아나가지고 또 막 밤새도록 일하다가 또 술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배긴하지 못하겠는 거 죽겠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장렬하게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웬걸요. 하는 것마다 더 잘 되는 거야. 그런 경험하면 여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개벽 TV 알죠? 개벽 TV. 그 이렇게 우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제 스피커 막 이렇게 우프 이렇게 소리 나면 그 촛불 다 꺼지는 거. 그 광고 여기는 젊어서 모르는 거야. 나이가 드신 분은.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야 사실. 근데 그게 우프인데 그런 거를 제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스피커 시스템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가 막 특허를 1050건을 낸 것도 미쳐서 냈고 하여튼 별걸 다 했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그러다 변리사 공부 3년 하고 막 하여튼 별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죽어야 산단 말이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린스타트업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린스타트업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내 생에 내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애착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사람을 좀 소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프레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3년 해가지고 한번 대차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한 4개 차원이 생기면 그 중간에 내가 딱 있으면 사람들이 겁나서 내 차원은 들어오지 못해요. 뜬금없는 거, 뜬금없는 거. 진짜 뜬금없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인테리어 하지만 인테리어 했어. 인테리어 했는데 뜬금없이 또 직업 상담사 했어. 직업 상담과 인테리어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지? 이런 게 좋은 거라니까. 이런 게. 직업 상담과 인테리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토크적으로 가보면 내가
취급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예를 들어 카페를 하나 창업한다고 했어. 그런데 일반 프로세스로 가면 1억이 인테리어가 들어. 아니면 뭐 한 5천에서 1억이 든다고 해. 평당 300 했을 때 20평에서 6천이 든다고 해. 근데 나는 600에 그걸 다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만약에 인테리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혁신적이지 않아요? 6천을 해가지고 망하면 사실은 좀 힘들지만 제기하는데 600이면 부담스럽게 날린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퍼포먼스인데 뭔가 누드 타입으로 시트지 바르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아일랜드도 그냥 인테리어 업자 하면 그 풀떼기 다 해가지고 막 예쁘게 하다 보면 그거 하나가 뭐 한 100만원, 200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쿠팡에 보면 책상 좋은 거 있잖아요. 11만원짜리 2개 사가지고 엎어가지고 양쪽을 붙여가지고 위에 판때기 안 놓으면 22만원에 만들 거예요. 그런 혁신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그게 뭐죠? 디자인 시킹이잖아요. 디자인 시킹이 뭐냐? 디자이너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그 결과를 사실은 리셋 시키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론에 보면 뭐가 나와요? 기억의 단계까지 가면서 기억에서 보면 나중에 게슈탈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 단계가 있는데 이해 단계에서 기억의 구조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형상 기억이 있고 이미지 기억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기억 속에 내 트임이 다 있는 거야. 그럼 뭘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른 거야. 그런데 그거를 리셋을 시키고 디자인의 관점에서 한번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디자인 시킹의 핵심이고 그걸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을 공감하기 위해서 엠퍼시가 제일 다른 기법하고 다른 거예요. 엠퍼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린 스타트업은 결국 뭐냐면 겪어봐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마음 비우고 한번 겪어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대만에 있는 그 경험을 내가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갖다 땡길 수가 없잖아. 저는 어떻게든 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벤처 창업학회 한번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문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업계획서 쓰는 게 더 쉬울까요? 저는 둘 다 해봤어요. 저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저는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쓰다가 누군가가 논문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내하고 바꿔 해가지고 내 쓰던 거를 사업계획서를 그분 주고 나는 논문을 한 달 만에 썼어요. 그 와중에 전 논문을 한 달 만에 쓸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체험을 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역설적이기도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해야만 논문이 나온다는 그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다면 한 달 동안에 이런 경험을 한번 제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겁나는 게 없다니까. 그게 어떤 굉장히 그 디자인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기초를 맨날 다져야만이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없어도 그냥 한번 이 기회에 내가 한번 기초 없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면 다른 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린스타트업을 말하는데 오늘 이제 린스타트업에서 이거는 제가 사실은 책에 지금 출판하는 데 나오는 거라서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나 이런 데는 제가 이거 다 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눈으로만 기억하세요. 영상도 있지? 자, 보면 여기 보면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혁신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 제가 말하는 혁신의 정의는 이겁니다. 혁신은 뭐냐면 이 선이 현실의 선이에요. 현실의 선. 뭐냐면 가격을 낮추면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을 올리면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올라가죠. 품질을 올리면. 그러니까 이 대기권을 돌파를 하는 게 혁신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혁신을 정의하는 것은 결국은 이 효과와 효율이라는 이거의 모순 관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혁신은. 그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관점을 돌파해서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는 게 그 혁신이에요. 가격은 싸면서 품질이 좋은 여기를 하는 게 제일 혁신인데, 자 봐요. 비용적인 측면은 뭐가 들어가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을 구축하는 뭐죠? 이 부분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이라는 자원이잖아요. 그죠? 경영이에요. 경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 부분은 뭐죠? 결과예요. 그죠? 시장, 매출, 수요. 이쪽이. 수요가 높으면서 여기서 매니징을 최소화시켜서, 아니면 투자를 최소화시켜서 비용을 높이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해주는 영역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비용 한계 제로 사회. 맞지 않습니까? O2O 플랫폼. 지금 차들 삽니까? 아니면 전부 리스를 합니까? 다 이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리스를 하고 모든 게 구하기 쉬운 인포메이션 때문에 비정형적인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가 되니까 옛날에는 전문가들만 아는 영역을 지금은 누구나 다 네이버, 구글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니까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창업을 하려면 검령을 만들어야 했어요. 검령. 제품을 만들려면 MVP를 하려면 최소한 그걸 위해서는 3D 프린트가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준 검령에 해당되는 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D 프린터 때문에 이게 어때요? 해결이 되니까 효과가 좋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혁신이 나옵니다. 혁신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뉴 니즈예요. 니즈가 있으면서 솔루션이 뉴한 거예요. 그래서 뉴 니즈의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을 혁신하려다 보니까 모순이 있잖아요. 항상 모순이에요. 두 가지는 상충을 해요. 어떻든 간에.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트리즈예요. 트리즈. 그래서 제가 리스타트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혁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솔루션으로서 트리즈라는 게 들어가요. 트리즈.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퀄리티가 높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이게도 상대적인 별이에요. 퀄리티가 높다? 뭐가 퀄리티가 높아? 보장이 100만 번 쓰면 한 번 고장난데, 그런데 그 보장이라는 게 100만 번에 한장나는 거 진짜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핸들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고장나고 죽는데 그건 이야기가 나는 거죠. 아예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런 쪽을 믿는데 이거를 우리는 찾아내는 게 뭐죠? 디자인 싱킹, 통계 분석 방법, 소비자 조사 방법론, 아니면은 뭐죠? 또 뭐가 있죠? QFD, Quality Function Deploy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QFD 영역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트리즈 영역, 솔루션 영역.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알면은 세상 겁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면은 이 혁신을 하려면 이런 툴들을 다 알고 있으면요, 그냥 만들면 돼. 머리가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알트 슐러라는 사람이 몇백만 개의 그 특허 40만 개인가 중에 가장 특허 레벨이 7단계가 있는데,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7단계도 원천 특허예요. 없는 걸 생각을 아예 만들어낸 거고, 밑에 중간 단계는 응용 특허고, 밑에 최하위는 대충 만든 특허예요. 근데 이게 최상위에 없는 거의 마술 같은 특허, 그냥 마술 같은 기술, 이런 것들이 한 4만 건이 있는데, 그거의 원리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뭐죠? 이런 모순을 일으키는 인자가
39개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40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거야. 이 40가지 방법을 이 모든 요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변수죠. X, Y, Z가 있는데 이게 뭐냐? 온도, 습도, 공간, 온도, 습도,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하나, 그러니까 3차원의 그 어떤 공간,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도 쫙 물리적인 요소들이 39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39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무게도 있어요. 그럼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강성은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분면이 있으면 여기를 하려고 해도 모순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40가지 중에 생각하는 방법이 40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했고, 그거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강성과 무게 관계에서는 이 40개 중에 1번, 7번, 9번, 11번, 15번의 이 방법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원리들을 알면은 저같이 특허를 1050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의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린스타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목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린스타트만 해도 바빠요. 네. 그래서 근데 린스타트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의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건 물리적인 어떤 모습 돋보기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비즈니스적으로도 비즈니스 트리즈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거는 비즈니스는 이만큼 많지가 않고 24개인가 요소들에 대해서 가격과 품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7P와 관계. 그래서 생각의 방법이 이게 한 30개 정도 돼.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는 뭐죠? 우리의 작은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제조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제조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고, 그게 뭐죠? 결국 컨설턴트 역할이에요. 컨설턴트는 뭐냐면, 컨설턴트는 상대방이 이런 저 컨설턴트님 나 제조하는데 이렇고 이런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기술 컨설턴트가 되는 거고, 이게 가격을 좀 소비자들은 낮게 만들면서 우리가 뭔가 맛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이거 아니면 여기가 임대료도 비싸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아니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가격을 6천만 원 인테리어가 아니고 600에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품질의 어떤 피지컬 에비던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비즈니스 트리즈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은 파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한테 솔루션 팔아도 돈이 되고, 그거 직접 내가 해도 돈이 되고. 근데 처음엔 내가 하니까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잘 되면 나도 하면 되지. 그게 컨설턴트의 묘미 아닙니까? 남들 내 혼자 내 거 잘하는 거는 독구다인데, 남들 잘하는 거 잘 보면 거기서 뭔가 흐름이 나오고 특도가 되면 물리가 트진다고 하죠. 그때 해도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51살인데 이제부터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린스타트업이 다른 게 아니고 작게 뭔가를 해서 하는데, 그 작게 뭘 한다는 게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가 큰 뭔가를 한번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고, 거기서 고객의 반응은 나도 몰라, 신도 몰라, 고객들만이 알기 때문에 뭔가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솔루션이 그게 프로덕트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뭐죠? 장인들이 해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모든 게 앱으로 다 구현될 거니까 전부 며칠이면 내가 설계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문외한이라도 내가 모든 PCB 설계도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없었을 뿐이지.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서 비용을 안 들이고 내가 셀프로 다 할 수 있어. 왜 3D 프린트 그런 거로 8단계 제품
재료 구매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생산해가 판매 유통할 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설계해가지고 내가 소비해버리잖아. 8단계가 2단계로 줄어드니까 유통이 없어지니까 비용이 안 들면서 내가 이런 게 결국은 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맥을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그래서 혁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 혁신이 뭡니까 했을 때 컨셉이 뭐예요? 2가지 단어. 뉴이미즈. 새로움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니즈를 창출하는 거. 새로움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니즈를 창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혁신이었어요 한때. 왕년에 전부 젊었었어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가 있었듯이 이 프로젝트 이거 30년 전에 여기 나서 와 했을 거야. 와 이거 몇 천만 원이었어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 10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어. 왜? 세월의 진부화. 그래서 전문용어로 세월의 진부화라는데 이게 처음엔 여기로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쪽으로 쭉 이렇게 이거를 세월의 진부화를 뭐라고 하냐면 중력의 그 이끌림. 그죠? 계속 이게 여기는 처음에는 새로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모방 제품이 나오고 막 가격도 떨어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혁신은 없어요. 단지 시간이 최신일 때 혁신인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데 그 단계가 0단계부터 13단계까지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더라는 게 제가 만든 프로세스예요. 여기서 기술사과 기술가치평가사에서 공부하는 거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0단계를 더 추가를 하고 10단계, 11단계, 12단계 있는데 0단계가 뭐냐면 전문가가 되는 단계. 이게 창직 단계. 창직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서 앞으로 있을 아이템에 대해서 먼저 남 밑에서 경험을 하던 아니면 압축적으로 뭐죠? 메이크톤, 해커톤 아니면 뭔가 유통, 판매를 온라인 상에서 경쟁 제품을 먼저 가지고 함으로 해가지고 압축적으로 먼저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몇 달을 하더라도 빡빡 끼면서. 그리고 나서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고객에 대해서 이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게 이게 QF예요. 디자인 싱킹이에요. 그리고 시장 조사 방법론이에요. 다 페르소나 기법 이런 것들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페르소나 기법부터 PFD 디자인 싱킹 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의 단계에서 이제 뭐죠? 프로토타입 3단계가 프로토타입인데 여기서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원천 기술 개발이에요. 이게 과학 단계. 보면 뭐 자연과학이라고 하고 물리과학 이런 쪽에서. 그런데 제품으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냥 기술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컨셉 설계라고 하는데 아파트로 말하면 조감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이 정도 돼요. 실제로 제품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7단계가 뭐냐면 엔지니어링 단계. 이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검정도 파고 뭐 인력도 고용하고 뭐 공장 라인 깔고 뭐 공장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시제품 단계에서 5천만 원이 들고요. 여기서 공장 부지 리스를 하든 뭘 하든 사람 하면 리스크가 10배로 커져요. 5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 인증과 양산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다면 이제 스케일업이 또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할 허들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파란 것들이 다 허들이에요. 이것들이 허들이 뭐죠? 장애물이죠. 자, 봐요. 처음에 1단계 아이디어 단계가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려고 봤더니 개발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들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런 거 없이 혼자서 독고다이로 하면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품을 구현을 하려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든 확보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기술 확보가 뭐죠? 특허 출원이죠. 특허 등록 할 수 있는